맹자정 1화. 강항이 7세 무렵 어느 날이었다. 한 서책을 판매하는 책장수가 영광 불감면 안맥마을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이곳을 지나는 걸 알게 된 강항은 길목에서 책장수를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책장수를 마주친 강항이 책장수에게 반갑게 다가서서 인사를 건넸다. 책장수가 지닌 서책 목록을 일일이 살펴보고는 맹자책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책장수는 낯선 어린아이가 다가와 맹자책을 보여달라고 하자 한동안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책장수는 속으로 이놈바라면서 당돌함을 혼내주고자 넌지시 맹자 한지를 건네주며 골려줄 생각에만 골똘했다. 이런 책장수의 생각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강항은 맹자 한지를 첫 장부터 뚫어져라 정독을 하며 독서산매경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책장수는 강항이 처음부터 너무도 진지하게 한쪽 구석지에 자리를 잡고 맹자책에 빠져드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으려니 따분했다. 마침내 책장수는 꾀를 내어 내기를 하자고 강항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꼬맹아, 맹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제법이구나. 그래, 좋다. 맹자책을 다 읽은 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암송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맹자 한지를 몽땅 주겠다. 어떠냐? 단 내가 반대로 암송하지 못할 때는 그에 따른 벌로 회초리를 맹자 한 권에 1대씩 맞기로 하자. 라고 당장이라도 회초리를 칠 요량으로 말하였다. 강항은 책장수가 맹자 한지를 걸고 내기를 하겠다는 말에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계속해 맹자책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느덧 오전의 짧은 해가 중천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강항은 맹자 끝부분을 진지하게 읽어내려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렇듯 한나절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책장수는 강항에 미덥지 않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미덥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로지 얼른 내기에서 이겨 강항을 회초리로 모질게 때려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장수는 내기 약속마저도 못 들은 채 하며 맹자책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강항을 머쓱하게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강항이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엉덩이가 땅에 붙은 듯 강항은 좀처럼 일어날 기세가 없자 책장수는 제풀의 지루함을 못 이겨 연신 하품만 해댔다. 바로 그때였다. 언제 맹자책을 봤냐는 듯 천진난만하고 밝은 표정으로 강항은 이젠 됐어요. 아저씨, 책을 읽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툭툭 바지를 털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했다. 그러자 책장수는 내 놈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엄하게 꾸짖듯 말했다. 나랑 오늘 맹자책을 걸고 내기를 한 걸 잊었느냐? 이제 와서 자신이 없는 것이더냐? 라며 힐책을 하였다. 강항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책장수에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방금 맹자책을 읽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에 책장수는 옳거니 그러면 그렇지 하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짐짓 책장수는 정색을 하며 근엄하게 말했다. 아니 어른인 내가 너에게 맹자 한지를 주면서 책을 읽어보도록 한 것은 맹자를 다 읽고서 맹자책 암송 내기를 하기로 약속했잖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없는 것이냐? 라고 책장수는 거듭 윽박지르듯 말했다. 강항은 그때서야 알았다는 듯 빙그레 웃으며 별일이 아니라는 표정으로 방금까지 들여다본 맹자책을 첫 장부터 줄줄 읽어내려갔다. 책장수는 첫 장을 넘기기가 무섭게 다음 장을 펼쳐보면서 강항이 암송하는 대로 연신 맹자책의 책장을 넘기기에 바빴다. 그러다가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마침내 맹자 끝부분을 읽어내려가고 있는 강항을 동공의 지진이 일듯 바라보며 책장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책장수는 강항에게 홀린 듯 강항의 얼굴만 한동안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내 강항은 암송을 마치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책장수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우리 동네에 들리시게 될 날을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렸어요. 제가 매번 궁금했던 맹자책 한지를 몽땅 다 읽고 싶었는데 비로소 오늘에야 맹자책 한지를 다 보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다행히 오늘 아저씨가 오셔서 맹자 한지를 다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미 맹자책 한질 내용은 이미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 그 책은 이젠 저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으니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서책들을 많이 파시고 부자 되세요. 라며 강항은 휑하니 번개같이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책장수는 한동안 귀신에 홀린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강항과 일방적으로 내기를 했지만 어른으로서 채통을 생각해 볼수록 볼상스럽고 궁색했다. 책장수 체면에 더더욱 안맹마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맹자 한지를 걸고 내기를 한 근처 불가면 소재지한 정자에 맹자 한지를 걸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책장수는 혼잣말로 익히 장안까지 소문난 호남에 신동이 있다더니 오늘 내가 그 신동을 만나게 된 게야 라고 말하면서 안맹마을을 지나갔다. 그곳에 동네 사람들이 맹자 한지를 걸어놓고 간 그 정자를 일컬어 맹자정이라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맹자정이 영광군 불감면사무소 근처로 이거에 와 세워져 있다. 강진성 종손이 살아생전에 현재 불감면사무소 위 우편 취급소 자리에 맹자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 맹자수는 없어졌지만 내산서원 유물관을 방문해보면 그 맹자수 일부분의 뿌리를 만날 수 있다. 그 또한 역사적 만남이리라 싶다. 이 강항의 7세의 맹자정 일화가 영광군 불감면 소재지 안맹마을에 남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맹자정 기적비는 다소 생소하고 엉뚱한 불감면사무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맹자정 기적비의 글에도 오탈자가 너무도 많이 발견된다. 낮과 밤을 모르고 그냥 마구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강항의 천재성을 여실히 증명된 맹자정은 맹자정 기적비에 이어 그 자리 부근에 맹자정 복원을 서두르고 있다. 그 이유는 명명백백하다. 이 7세 무렵 강항은 이미 학문의 깊이가 매우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와 있었다고 증명한 일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빠르다. 8세의 강항을 알게 되면 아마도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만큼 소년 강항을 기대해도 좋다.